야, 김도윤, 너 서울대 나왔다며? 공부 좀 했다는 놈이 감자 하나. 제대로 못 깎아? 내 아비가 시장에서 장사한다며? 수준 알만하다. 너도 그냥 여기서 잠반이나 치우다 꺼져. 대대장의 모욕적인 언행에도 도윤은 묵묵히 식판을 닦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중령은 도윤의 가슴팍을 전투와 발로 툭툭 밀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너 같은 패급은 군복 입을 자격도 없어. 오늘부터 취사반 하수구 구덩이에서 처박혀 살아, 알겠어? 명문대 수석 입학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도윤은 오물 냄새 진동하는 지하 창고로 내쫓겼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패급이라 조롱받던 그 병사가 깎고 있던 건 감자가 아니라 대대장의 목을 조를 치명적인 회계 장부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가 쓴 마음의 편지 한 통에 육군 본부의 거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이들의 삶이 빛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으로 힘을 모아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대대장실 문이 열리자마자 찌든 담배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박춘장 중령은 책상 뒤에 앉아 서류 한 장을 손에 들고 훑어보다가 손목을 튕겨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발끝에 떨어진 서류는 김도윤 이병의 인사기록 카드였죠. 도윤은 대대장실 한복판에 차렷 자세로 서서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했어요. 21살, 아직 군복의 주름도 채 익지 않은 얼굴이었죠. 그러나 눈빛만은 달랐답니다. 흔들림 하나 없이 벽 한 점을 응시하는 눈이 방 안에서 가장 서늘했어요. 박중령이 책상 위에 두 팔꿈치를 올리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김도윤 이병, 내가 왜 지금 여기 서 있는 줄 알아? 도윤이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박중령이 코웃음을 치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발끝으로 툭 밀었습니다. 모른다고. 모른대. 이 친구가. 박중령 옆에 서 있던 행정보급관 최 상사가 목을 가다듬으며 끼어들었어요. 이병 김도윤. 지난달 내무반 사고 기억하죠? 선임병 박상병한테 손찌검했다는 진술이 올라왔어요. 도윤이 입술 하나 달싹이지 않고 정면만 바라봤습니다. 박중령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 쪽으로 걸어오며 말했어요. 명문대 회계학과 수석. 대단하지. 근데 있잖아, 도윤아. 박중령이 도윤의 군복깃을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잡아당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머리 좋은 놈이 왜 이렇게 적응을 못해? 선임들이랑 왜 맨날 부딪히냐고. 도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선임병이 먼저 손을 올렸습니다. 박중령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손가락을 놓고 뒤로 물러서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피식 웃었어요. 아, 그래? 먼저 손을 올렸어? 네. 박중령이 최 상사를 돌아보며 턱짓했습니다. 들었어? 이 친구 자기가 피해자래. 최 상사가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박중령이 다시 도윤을 향해 돌아서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도윤아, 군대가 어디야?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가 아니라고. 버티는 놈이 이기는 곳이야. 박중령이 도윤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탁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넌 버티질 못하잖아. 도윤은 그 손이 어깨에 닿는 순간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박중령이 책상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고 서류 한 장을 꺼내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보직 변경이야. 행정병 끝. 넌 이제 취사반이야. 최 상사가 서류를 집어 도윤 앞에 내밀었어요. 취사반 하수구 정비 및 잔반 처리. 오늘 오후부터 업무 시작이에요. 도윤이 두 손으로 서류를 받아 한번 훑어봤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도윤이 고개를 들어
박중령을 바라봤어요. 박중령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뭐 할 말 있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죠. 도윤이 서류를 반듯하게 접어 손에 쥐며 말했어요. 없습니다. 박중령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나가. 도윤이 내무반으로 돌아오자 선임병들이 이미 소식을 들었는지 군데군데 모여 수군거렸어요. 도윤이 개인 사물함을 열고 군장 가방을 꺼내 하나씩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옆 침상에 걸터 앉아 있던 동기 이일병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야, 진짜야? 취사반이라고? 도윤이 양말을 개어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일병이 이마를 짚으며 말했어요. 아니, 그 새끼가 먼저 쳤잖아. 내가 다 봤는데. 증언해 줄게. 도윤이 군장끈을 조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됐어. 이일병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됐어가 뭐야? 억울하잖아. 도윤이 고개를 들어 이일병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열기가 없었죠. 차갑지도 뜬겁지도 않은 그냥 고요한 눈이었어요. 도윤이 군장을 어깨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같았을 거야. 이일병이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도윤이 이미 돌아서 내무반 문을 향해 걷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취사반 건물은 대대 본관에서 동쪽으로 한참 걸어 들어가야 나왔어요. 낡은 철제 문 앞에 서자 음식 냄새와 하수구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죠. 도윤이 철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취사반장 오하사가 팔짱을 끼고 서서 도윤을 위아래로 훑쳤어요. 오하사가 턱을 들며 말했습니다. 보직 변경 왔다는 애가 너야? 네. 오하사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말했어요. 대대장님한테 연락 왔더라고. 폐급 하나 내려보낸다고. 오하사가 통로 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짐은 저 아래 지하 창고 옆방에 풀어. 오늘 저녁부터 하수구 청소야. 도윤이 오하사를 잠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오하사가 가리킨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습했어요.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뿜고 있었죠. 도윤이 창고 옆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접이식 간이 침대 하나, 녹슨 사물함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도윤이 군장을 바닥에 내려놓고 간이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운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시선을 정면으로 뒀어요. 바깥에서 하수구 물 흘러가는 소리가 쉬지 않고 들려왔죠. 도윤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대 결산 시기가 다가오자 대대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행정반 불빛이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았고 복도를 오가는 간부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죠. 도윤은 그날도 어김없이 지하 하수구 뚜껑을 열고 쭈그려 앉아 쇠솔로 바닥을 긁고 있었어요. 찌든 냄새가 콧속을 파고들었지만 도윤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취사반 계단 위에서 오하사의 목소리가 내려왔어요. 이병 김도윤. 대대장님이 올라오래. 도윤이 쇠솔을 내려놓고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등에 검은 때가 줄줄이 끼어 있었죠. 도윤이 수도꼭지를 틀어 손을 씻으며 물었어요. 지금요? 오하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빨리 와야 한대. 군복으로 갈아입고 가. 대대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당직 사관도 보이지 않았고 행정반 불도 꺼져 있었죠. 도윤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 박중령은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방 안의 불은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고 창문 블라인드는 모두 내려져 있었죠. 박중령이 도윤을 훑어보더니
의자를 발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앉아. 도윤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박중령이 노트북 화면을 도윤 쪽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봐봐. 이게 뭔지 알겠어? 화면 가득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열과 행을 가득 채운 회계 장부였죠. 도윤이 화면을 훑으며 눈을 가늘게 모았습니다. 박중령이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어요. 부대 복지 기금이랑 식자재 납품 대금 정산 파일이야. 결산 보고가 열흘 남았거든. 박중령이 손가락으로 화면 한쪽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숫자가 안 맞아. 누가 좀 맞춰줘야 하는데. 도윤이 고개를 들어 박중령을 바라봤어요. 박중령이 입꼬리를 당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회계학과 수석이라며. 이 정도 숫자 맞추는 건 눈 감고도 하겠다. 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건 회계 오류가 아닌데요. 박중령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도윤이 화면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말했어요. 항목 자체가 없어요. 지출 근거가 처음부터 없는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중령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잖아. 근거를 만들어야지. 도윤이 박중령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박중령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도윤아, 이거 깔끔하게 처리해주면 너한테 좋은 거 줄 수 있어. 포상이든 조기 저녁 급 혜택이든. 박중령이 손바닥을 펴보이며 말했습니다. 반대로 내가 협조를 안 하면 취사반보다 훨씬 힘든데 보내버릴 수도 있고. 도윤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잠시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박중령의 입술에 미소가 번졌어요. 잘 생각했어. 그날 밤부터 도윤은 매일 밤 대대장실에 감금됐죠. 문에는 안쪽에서 잠금이 걸렸고 당직병은 복도에서 자리를 지켰어요. 박중령이 자리를 비운 뒤에도 도윤은 혼자 남아 화면과 마주했습니다. 도윤의 눈이 열과 행을 빠르게 훑었어요. 숫자 하나하나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디서 빠져나갔는지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도 읽혔죠. 복지기금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 식자재 납품업체에 부풀려 넘어간 단가, 차액이 흘러들어간 연결고리까지. 도윤의 머릿속에 숫자들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어요. 박중령이 도윤 뒤에 서서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진도가 어때? 도윤이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복지기금 쪽은 거의 됐는데요. 식자재 쪽은 납품단가 기준이 필요해요. 원본 계약서 있으면 빨리 끝낼 수 있어요. 박중령이 서랍을 열어 얇은 파일을 꺼내 탁 던졌습니다. 이거. 도윤이 파일을 펼쳤어요. 계약서 상단에 납품업체 이름이 찍혀 있었죠. 도윤의 눈이 그 이름 위에서 0.5초쯤 멈췄다가 지나갔습니다. 박중령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열흘 안에 끝내. 결산 보고 전까지.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중령이 불을 끄고 나갔어요. 방 안에 스탠드 불빛만 남았죠. 도윤이 계약서를 천천히 덮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동자 안에서 숫자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박중령이 움직인 돈의 경로, 업체 이름, 날짜, 금액. 도윤은 단 한 글자도 흘리지 않고 머릿속 깊이 눌러 담았습니다. 신임 주임원사가 부임한다는 소식은 아침 점호 전에 이미 부대 전체에 퍼졌어요. 간부들은 복도에서 마주치면 낮게 수군거렸고 취사반 오하사도 아침부터 부하들을 닥달하며 구석구석을 청소시켰죠. 도윤은 그 시간에도 취사반 한쪽 귀퉁이에 쭈그려 앉아 감자를 깎고 있었어요. 양동이에 감자 껍질이 수북이 쌓였고 도윤의 손은 기계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취사반 문이 벌컥 열렸어요. 억하사 2명이 먼저 들어서고 그 뒤로 주임원사 강태호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단단한 체격, 얼굴에는 세월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오하사가 번쩍 차렷을 하며 말했습니다. 주임원사님, 취사반 이상 없습니다. 강 주임원사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아무 말 없이 취사반 안을 걷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 안을 살피고 조리대 위를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고 선반 위 식기들을 하나씩 들어 뒤집어 닫죠. 그러다 강 주임원사의 발이 도윤 앞에서 멈췄습니다. 도윤이 깎고 있던 감자 박스 옆이었어요. 강 주임원사가 박스 옆면을 손바닥으로 밀어 옮기더니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박스 밑에 깔려있던 비닐봉지들이 드러났어요. 강 주임원사가 무릎을 굽혀 봉지 하나를 집어들고 날짜를 확인했죠. 강 주임원사가 오하사를 돌아보며 봉지를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이게 뭐야? 오하사가 목을 빼고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강 주임원사가 봉지를 하나씩 꺼내 바닥에 늘어놓으며 말했어요. 유통기한이 석 달이 지났어.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봉지들이 줄줄이 쌓였습니다. 당면, 건고추, 참기름, 된장. 하나같이 날짜가 한참 지나 있었어요. 오하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아랫사람들이 관리를. 강 주임원사가 오하사의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장병들 밥상에 올라가는 식재료야.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오하사가 입을 다물었죠. 강 주임원사가 몸을 일으키며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어요. 그러다 시선이 도윤에게 닿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감자를 깎고 있었죠. 손도 멈추지 않고 고개도 들지 않은 채였어요. 강 주임원사가 도윤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병, 이름이 뭐야? 도윤이 그제야 손을 멈추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병 김도윤입니다. 강 주임원사가 도윤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군복 소매에 하수구대가 묻어 있었고 손등은 트고 갈라져 있었어요. 강 주임원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주특기가 뭐야? 도윤이 대답했어요. 행정입니다. 강 주임원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수첩에 펜을 올리려다 멈추며 다시 물었습니다. 행정병이 왜 취사반에 있어? 도윤이 눈을 내리깔며 말했어요. 적응을 못해서 내려왔습니다. 강 주임원사가 도윤을 잠시 더 바라봤습니다. 뭔가 더 물으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그리고 오하사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거 전부 꺼내. 목록 작성하고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 오하사가 굳은 얼굴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강 주임원사가 취사반을 나가려다 문 앞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도윤 쪽을 돌아보는 듯 했지만 그냥 문을 밀고 나갔어요. 취사반 문이 닫히자 오하사가 이마를 짚으며 내뱉었습니다. 아씨, 이거 대대장님한테 보고 올라가면.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도윤이 다시 바닥에 쭈그려 앉아 감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칼이 껍질 위를 조용히 미끄러졌어요. 그날 밤이었죠. 점호가 끝나고 취사반 불이 꺼진 뒤 도윤은 지하 숙소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대대장실 쪽 복도가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하고 도윤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행정반 앞을 지나 대대장실 문 앞에 섰죠. 문손잡이를 살짝 당겼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도윤이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켜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켜지며 로그인 창이 떴죠. 도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어요.
몇 초 지나지 않아 바탕화면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파일 목록을 훑었어요. 폴더 이름들 사이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아무와도 되지 않은 채 날짜, 이름만 붙어 있는 폴더들이었죠. 도윤이 파일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숫자들을 눈으로 읽으며 손으로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다만 손목 안쪽 살에 볼펜을 꾹 눌러 짧은 숫자들을 새겼죠. 새벽 2시가 지났을 때 도윤이 노트북을 껐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불을 건드리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도윤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았어요. 숙소 문을 닫고 간이 침대에 앉은 도윤이 손목을 들어 어둠 속에서 들여다봤습니다. 피부 위에 촘촘하게 눌린 숫자들이 희미하게 보였죠. 도윤이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면회일 아침, 취사반 앞 주차장에 차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면회객들이 비닐봉지와 보온 가방을 들고 연병장 쪽으로 걸어갔죠. 도윤은 취사반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설거지통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오하사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도윤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김도윤, 너 면회 왔대. 어머니라고. 도윤이 고무장갑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면회실은 연병장 옆 단층 건물이었어요. 긴 테이블이 가운데에 놓여 있고 양쪽으로 의자들이 늘어서 있었죠.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중년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수수한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 가방을 무릎 위에 얹은 평범한 차림이었어요. 도윤이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셨어요. 여성이 가방에서 과자 봉지 몇 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밥은 잘 먹고 있어? 얼굴이 좀 탔네. 도윤이 과자 봉지를 자기 쪽으로 당기며 말했습니다. 잘 먹고 있어요. 면회실 안에는 다른 면회객들도 여럿 있었어요.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섞여 실내가 제법 시끌벅적했죠. 여성이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손이 왜 이래? 트고 갈라지고. 도윤이 손을 살짝 빼며 말했습니다. 일하다 보면 그렇죠. 여성이 가방 안을 뒤지더니 핸드크림 하나를 꺼내 내밀었어요. 도윤이 핸드크림을 받아주었습니다. 두 손으로 꼭 쥔 채 테이블 아래로 내렸죠. 잠시 뒤 도윤의 손가락이 핸드크림 뚜껑 안쪽을 눌렀어요. 얇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빠져나왔습니다. 도윤이 종이를 손바닥 안에 감추며 여성을 바라봤어요. 여성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 많이 하신대. 몸 건강히 있으라고.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줘요. 여성의 손이 테이블 위 과자 봉지를 정리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도윤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의 손바닥 아래에서 종이 한 장이 여성의 손 안으로 넘어갔어요. 손목 시계를 보는 척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 하나로 봉지가 가방 안으로 사라졌죠. 도윤이 과자 봉지를 하나 뜯어 과자를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달에 훈련 있을 것 같아요. 면회 못 올 수도 있어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훈련 중에 무리하지 말고. 두 사람은 그 뒤로 5분쯤 더 앉아 있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평범한 말들이 오갔어요.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가볼게. 몸 잘 챙겨. 도윤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여성이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그대로 서서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봤어요. 도윤이 종이를 건넨 그 16자리 숫자들은 나라사랑카드 결제 승인 번호 형식 그대로였습니다. 16자리 안에 박중령이 움직인 돈의 경로, 날짜, 금액이
도윤만이 아는 방식으로 빼곡하게 담겨 있었죠. 납품업체 이름의 첫 자음, 계좌 끝 네 자리, 이체 날짜의 역순. 겉으로 보면 그냥 카드 승인 번호 목록이었지만 그 안에는 5억 원의 행방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도윤이 면회실을 나와 취사반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 끝에서 박중령과 마주쳤습니다. 박중령이 도윤을 보더니 걸음을 늦추며 말했어요. 면회 왔었어? 도윤이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박중령이 도윤의 얼굴을 잠깐 살피더니 말했어요. 장부 작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도윤이 눈을 살짝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이틀이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중령의 얼굴에 힘이 풀리며 말했어요. 잘하고 있어. 끝내고 나면 내가 챙겨줄게. 박중령이 도윤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생이 많아.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박중령이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도윤이 박중령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취사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취사반으로 돌아온 도윤이 고무장갑을 다시 끼고 설거지통 앞에 섰어요. 쌓인 그릇들이 여전히 가득했죠. 도윤이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쏟아지는 물소리 아래로 도윤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어요. 숫자를 되뇌는 것도 계획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게 내쉬는 숨이었죠. 결산 보고일 아침, 연병장에는 부대 전체 병력이 도열해 있었어요. 간부들은 앞줄에 정렬했고 병사들은 그 뒤로 줄을 맞췄죠. 하늘은 맑았고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마이크 스탠드와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어요. 스크린 옆으로 상급 부대에서 내려온 대령 2명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죠. 훈장 수여 행사도 결산 보고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취사반 인원들 사이에 섞여 병력 대열 맨 뒤쪽에 서 있었어요. 취사복 위에 방한 재킷을 걸친 차림이었죠. 앞줄 어딘가에 박중령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반듯하게 다려진 정복에 어깨 계급장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사회를 맡은 행정보급관 최 상사가 마이크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대대 연간 총결산 보고 및 포상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중령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가슴을 펴고 대열을 천천히 훑었죠. 입가에 여유로운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중령이 마이크를 고쳐 잡으며 말했어요. 올 한 해 우리 대대가 이룬 성과는 숫자로 말해줍니다. 복지기금 운용 효율화, 식자재 비용 절감, 장병 만족도 향상. 박중령이 손을 들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올라오는 결산 자료가 그 증거입니다. 스크린의 파일이 열렸어요. 그런데 화면이 이상했죠. 최 상사가 노트북 앞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다가 굳어버렸습니다. 화면에 올라온 파일은 박중령이 준비한 자료가 아니었어요. 열과 행 사이에 빼곡하게 채워진 숫자들, 날짜들, 계좌번호 끝자리들, 납품업체 이름들이 스크린 가득 펼쳐졌죠. 맨 위 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대복지기금 및 식자재 대금 실제 집행 내역. 단상 위 대령 2명이 스크린을 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박중령이 굳은 얼굴로 최 상사에게 걸어가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빨리 꺼. 최 상사가 손을 떨며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하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았죠. 파일은 이미 외부 서버에 연동된 상태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연병장 대열 사이에서 웅성임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연병장 입구 쪽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검은 차량 3대가 들어서며 멈췄어요.
양복 차림의 남성들이 내리더니 대열 옆을 빠르게 지나쳐 단상 쪽으로 걸어왔죠. 국방부 감사실 신분증이 햇빛 아래 번쩍였습니다. 감사관 한 명이 단상 위로 올라서며 말했어요. 박춘장 중령, 본인 맞습니까? 박중령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건 정식 절차가. 감사관이 서류를 펼쳐 내밀며 말했어요. 국방부 감사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개인 노트북과 집무실 금고 전체를 압수합니다. 박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감사관들이 대대장실 쪽으로 뛰어갔어요. 연병장에 서 있던 병사들이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봤죠. 박중령이 주먹을 쥐고 감사관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누군가 조작한 겁니다. 내장부는 깨끗해요. 감사관이 스크린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자료를 조작이라고 보십니까? 박중령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어요. 그때 대열 맨 뒤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병사들이 길을 열어줬어요. 도윤이 천천히 걸어 나왔죠. 취사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연병장 한복판에서 도윤이 걸음을 멈추고 박중령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중령의 눈에 뭔가가 스치고 지나갔어요. 도윤이 스크린을 향해 돌아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복지기금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총 12차례입니다. 첫 번째 이체는 지난해 3월 17일, 금액은 4,200만 원이죠. 박중령이 도윤을 향해 손가락을 들이밀며 말했어요. 이병,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윤이 박중령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납품업체 대성식품에 부풀려 지급된 단가 차액은 건당 평균 18만 원이에요. 납품 횟수는 231회죠. 박중령이 단상에서 내려서며 도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입 닥쳐. 도윤이 뒷걸음 하나 치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기금 계좌 차액과 납품 단가 차액을 합산하면 총 5억 3천만 원입니다. 대대장님이 2달 전 저한테 맞추라고 지시하신 금액보다 3천만 원이 더 나와요. 박중령이 도윤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감사관이 박중령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행동 조심하십시오. 박중령의 팔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연병장에 서 있던 수백 명의 눈이 박중령에게 꽂혔죠. 박중령이 도윤을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팔아넘긴 거야. 도윤이 박중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숫자를 정리했을 뿐입니다. 감사관들이 박중령의 양팔을 붙잡고 이동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박중령이 갑자기 몸을 돌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감사관들이 걸음을 멈췄어요. 박중령이 숨을 고르며 감사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잘못 이해되고 있어요. 저 병사가 내 노트북에 무단으로 접근해서 파일을 빼돌린 겁니다. 감사관이 박중령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박중령이 도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병 김도윤. 저 병사가 내 집무실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파일을 외부로 유출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화면이 그 증거입니다. 연병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박중령이 목소리에 힘을 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병사가 빼돌린 자료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군사기밀 절도입니다. 당장 체포해야 해요. 감사관이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옆에 선 다른 감사관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때 연병장 입구 쪽에서 헌병대 차량 한 대가 들어왔어요. 헌병 완장을 찬 수사관 3명이 내려서며 빠르게 걸어왔죠.
헌병 수사관이 도윤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이병 김도윤, 군사기밀 절도 및 외부 유출 혐의로 긴급 동행을 요청합니다. 도윤이 두 손을 앞으로 모으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관이 헌병 수사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수사는 감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헌병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윤이 헌병 수사관들 사이에 끼어 연병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병사들이 양옆으로 물러서며 길을 열어줬어요. 박중령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죠. 헌병대 건물은 부대 동쪽 끝에 있었어요. 도윤이 취조실 안으로 들어서자 형광등 불빛이 머리 위에서 차갑게 내리눌렀습니다. 수사관이 의자를 발로 밀어내며 말했어요. 앉아. 도윤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사관이 파일을 테이블 위에 탁 던지며 말했어요. 대대장실 노트북에 무단으로 접근한 거 맞지? 도윤이 말했습니다. 변호인 선임을 요청합니다. 수사관이 코웃음을 치며 의자를 끌어당겨 도윤 앞에 바짝 앉으며 말했어요. 야, 이병이 변호인을 요청해. 웃기고 있네. 수사관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파일 어디로 넘겼어? 누구한테 연락했냐고. 도윤이 정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사관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며 도윤의 어깨를 손으로 확 밀었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도윤이 중심을 잃고 등받이에 부딪혔어요. 수사관이 도윤의 멱살을 잡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대답 안 해? 이 새끼가. 도윤이 이를 악물었어요. 목덜미에 핏줄이 돋았지만 눈은 여전히 수사관을 향해 고정돼 있었죠. 취조실 옆 유리 너머에 박중령이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유리에 등을 기댄 채 도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박중령이 유리에 입을 바짝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버텨봐, 도윤아. 얼마나 버티나 보자. 헌병 수사관이 도윤을 다시 의자에 밀어앉히며 파일을 펼쳤어요. 마지막으로 묻는다. 자료 어디로 넘겼어? 도윤이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다가 수사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군사기밀을 유출한 적 없습니다. 수사관이 파일을 덮으며 말했어요. 그래, 좋아. 계속 그렇게 버텨봐. 수사관이 취조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불을 껐습니다. 취조실 안이 어둠에 잠겼어요. 유리 너머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죠. 박중령이 유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야, 김도윤. 들려? 박중령이 유리를 손가락 관절로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어요. 내 부모님 지금 어디 사는지 알고 있어. 경기도 맞지? 도윤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박중령이 유리에 얼굴을 붙이며 말했어요. 군대에서 병사 하나 없애는 거 생각보다 쉬워. 훈련 중 사고는 매년 나거든. 박중령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도윤이 정면을 바라봤어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박중령이 유리에서 얼굴을 떼며 돌아섰어요.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취조실 안에 도윤 혼자 남았어요. 어둠 속에서 도윤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허리를 폈습니다. 형광등이 꺼진 자리에서 희미한 복도 불빛이 도윤의 얼굴 한쪽을 비췄어요. 도윤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고르게 올라왔다 내려갔어요. 취조실 문이 열린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구둣발 소리, 무전기 소리, 누군가를 밀어내는 소리가 뒤섞였죠. 헌병 수사관이 취조실 안으로 급히 들어서며 불을 켰어요. 도윤이 눈을 가늘게 모으며 빛에 적응했습니다. 복도가 소란스러워지더니 취조실 문이 안쪽으로 세게 밀려 열렸어요.
문손잡이가 벽에 부딪히며 쩌렁 소리가 났죠. 먼저 들어선 건 양복 차림의 남성 4명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속 특수수사단 신분증이 가슴에 걸려 있었어요. 그 뒤로 정복 차림의 인물이 들어섰습니다. 어깨 위 별 3개가 형광등 불빛 아래 또렷하게 빛났어요. 김진호 중장이었죠. 헌병 수사관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잡으며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김 중장이 취조실 안을 한번 훑었습니다. 뒤집힌 의자, 흩어진 파일,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던 도윤의 모습을 눈에 담았어요. 김 중장의 턱 근육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박중령이 상황을 보다가 앞으로 걸어 나오며 말했어요. 중장님,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려야. 김 중장이 박중령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박중령 앞까지 다가온 김 중장이 박중령의 정복깃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박중령의 몸이 앞으로 끌려오며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살짝 들렸어요. 김 중장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사 하나 어둠 속에 가두고 부모 신상 들먹이는 게 내 수준이야. 박중령이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어요. 중장님, 저 병사가 군사기밀을. 김 중장이 박중령의 옷깃을 놓으며 허리춤에 찬 권총집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쇠와 바닥이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퍼졌어요. 박중령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특수수사단 요원들이 양쪽에서 박중령의 팔을 잡았어요. 박중령이 저항하려다가 양팔이 단단하게 고정되자 그대로 굳어버렸죠. 김 중장이 취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의자에서 일어나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오른손을 올려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이병 김도윤, 임무 완료를 보고합니다. 김 중장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었어요. 트고 갈라진 손등, 하수구 냄새가 배어있는 취사복, 관자놀이 위로 번진 멍자국. 김 중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김 중장이 거수 경례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2글자였어요. 그게 전부였죠. 복도 쪽에서 박중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병사가 중장님 아들이라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중령이 두 요원 사이에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취사복 차림으로 경례를 올린 채 서 있는 이병과 별 3개를 단 중장이 같은 눈빛으로 마주 서 있었어요. 박중령의 무릎이 서서히 꺾였습니다. 두 요원이 팔을 붙잡지 않았으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박중령이 목소리 없이 입만 움직였죠.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수수사단 요원 한 명이 서류를 박중령 앞에 펼치며 말했어요. 박춘장 중령, 부대복지기금 및 식자재, 대금 횡령, 회계장부 조작 지시, 부하병사 가혹행위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중령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몇 년을 이 부대에서. 요원이 박중령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이동합니다. 박중령이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도윤을 돌아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도윤은 박중령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김 중장이 도윤 옆으로 다가서며 낮게 말했어요. 다친 데 없어. 도윤이 정면을 바라본 채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김 중장이 짧게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거짓말은. 도윤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많이는 아닙니다. 김 중장이 아무 말 없이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꽉 쥐지도 가볍게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손의 무게만큼 얹어뒀죠. 도윤이 그 손의 무게를 느끼며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어요. 특수수사단 요원이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중장님, 이동 준비됐습니다. 김 중장이 손을 걷었어요. 도윤의 어깨에서 떠난 손이 옆구리로 내려왔습니다. 김 중장이 돌아서며 요원들을 따라 복도로 나갔어요. 도윤이 취조실 안에 잠시 혼자 남았습니다. 뒤집혀 있던 의자를 발로 세우고 테이블 위 흩어진 파일들을 한쪽으로 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취조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부대는 조용했어요. 연병장에는 간밤에 소란이 씻겨 내려간 듯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이른 안개가 연병장 바닥을 낮게 덮고 있었고 점호 나팔 소리만 평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헌병대 차량이 부대 정문을 빠져나간 건 새벽 5시였어요. 박춘장 중령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승줄이 두 손목을 묶고 있었어요. 어깨에서 계급장이 뜯겨나간 자리에는 실밥 자국만 남아 있었죠. 박중령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감사 수사는 박중령 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5억 3천만 원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상급부대 간부 3명의 이름이 줄줄이 나왔어요. 납품업체 대성식품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검찰에 소환됐죠. 도윤이 손목에 눌러 적었던 숫자들이 하나씩 사람의 얼굴로 바뀌어 나왔습니다. 강태호 주임원사는 감사팀 조사실에서 2시간 넘게 진술을 이어갔어요. 감자 박스 밑에서 발견한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목록, 납품 날짜와 실제 검수 날짜가 맞지 않았던 기록들을 하나씩 꺼냈죠.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 강 주임원사의 얼굴에는 오래된 체증이 내려간 사람의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그 시간에 취사반 지하 숙소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간이 침대 위에 올려둔 군장 가방 안에 양말 몇 켤레, 속옷, 세면도구가 들어갔어요. 사물함을 열었다가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고 다시 닫았죠. 계단을 올라오자 취사반 입구 앞에 동기 이일병이 서 있었습니다. 이일병이 도윤의 군장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어디 가는 거야? 도윤이 군장 끈을 고쳐 잡으며 말했습니다. 전방 소총부대 자원했어. 이일병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자원을. 미쳤어? 행정병 복귀하면 되잖아. 도윤이 이일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행정은 나중에도 할 수 있어. 이일병이 입을 열었다가 할 말을 찾지 못한 듯 다시 다물었어요. 도윤이 이일병의 어깨를 손으로 한번 두드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병장을 가로질러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도윤의 뒷모습을 이일병이 멍하니 바라봤어요. 정문 앞에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어제 면회실에서 봤던 중년 여성, 연락관이 앉아 있었어요. 도윤이 차창을 두드리자 여성이 창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전출 서류 다 나왔어. 타. 도윤이 뒷좌석에 군장을 올리고 조수석에 앉았어요. 여성이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하라고 했어. 도윤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부재중 전화 2통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저장돼 있지 않았고 번호만 찍혀 있었죠. 도윤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2번 가더니 연결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잘 출발하냐? 도윤이 말했습니다. 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죠. 밥 잘 먹어. 도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차가 부대 정문을 빠져나가며 가속했습니다. 도윤이 사이드 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부대 정문을 바라봤어요.
정문위 부대 표지판이 작아지다가 사라졌죠. 도윤이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그 시각 서울 구치소 독방이었어요. 박춘장 중령은 시멘트 벽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정복도 계급장도 없었어요. 회색 수의가 어깨 위에 헐렁하게 걸쳐 있었죠. 박중령의 손가락이 벽면을 천천히 긁었어요. 회반죽이 손톱 밑으로 끼어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흙빛이 된 얼굴이 벽을 향한 채 움직이지 않았죠. 취사반 지하 숙소에서 도윤이 밤마다 마주하던 그 고요함과 독방 안에서 박중령이 끌어안은 고요함은 같은 침묵이었지만 전혀 다른 무게였어요. 차는 고속도로에 들어서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도윤이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창문 너머로 이른 햇빛이 차 안으로 길게 들어왔죠. 21살 취사복을 입은 채 연병장 한복판에 홀로 섰던 이병 김도윤.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폐급이라는 낙인, 하수구 냄새가 배어든 숙소, 밤마다 이어진 감금과 협박. 그 모든 것을 도윤은 무너지지 않고 견뎌냈죠. 화내지 않았어요.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뜬고 숫자를 기억하고 때를 기다렸을 뿐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가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닙니다. 버티는 자가, 준비한 자가 결국 마지막에 서게 되죠. 5억 원을 삼킨 중령은 회색 수의를 입었고 취사복을 입었던 이병은 스스로 더 험한 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구독으로 정의를 좋아요로 응원하는 한 걸음을,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의 달인의 채널의 모든 영상은 AI 보조도구를 통해 제작된 창작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외형 단체의 명칭, 지리적 배경은 모두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장치임을 명시하며 유튜브 정책에 따른 AI 생성물 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